안녕하세요. 네, 한국농업마케팅연구소 최조셉 대표입니다. 오늘 FTA 극복을 위한 농업마케팅 전략의 챕터 1 농업마케팅의 개념과 핵심에 대해서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한국 농업의 전반적인 현황을 좀 살펴보고 또 이 한국 농업의 현황에 따라서 우리 한국 농업이 지금 바뀌어야 되는 당면 과제를 많이 갖고 있는데요. 특히 산업화 과정에서 농업 투자를 하는 게 이 가장 적합한 내용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 농업 투자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 투자를 위한 비즈니스 타당성 검토 등 간략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FTA 극복을 위해서 농업 마케팅 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한국 농업의 현황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한국 농업의 현황을 제가 한 6가지 정도로 축약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가장 지금 우리나라에서 농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 중에 큰 문제가 수입 개방입니다. 수입 개방은 지금 FTA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장 변화를 얘기하는 건데요. 특히 과수 분야에서, 과수나 축산 분야에서 가장 심각하게 지금 한국 농산물들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시겠지만 작년 3월 15일 미국 FTA가 이제 체결이 되면서 오렌지 관세가 50%에서 30%로 낮아졌습니다. 그 이후 오렌지는 계속 수입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과수들이 아주 애를 먹고 있는데, 특히 오렌지가 수입되는 그 시점에서 나오는 과일들, 뭐 저장 사과라든가 저장 단감, 또 1월, 2월에 나오는 딸기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이 과일들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한국 농업의 현황 중에 중요한 이슈는요, 이상기후입니다. 지금 3년, 4년째 지속해서 이상기후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지금 장목 전환 검토부터 시작해서 겨울에 시설 원예 쪽에서도 이 하우스에 들어가는 연료비라든가 이런 경영비 문제 때문에 아주 애를 먹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으면 경상북도 경산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경산시에서 우리나라 대추의 40% 이상이 지금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산시 대추 농가들 중에 한 30농가 이상이 지금 대추 나무를 하우스에 넣어서 키우고 있습니다. 이 대추나무는 키가 거의 5m 가까이 되는 이런 나무인데, 이 나무를 하우스에 넣어서 키운다는 것은 이건 참 이날 같으면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대추 생산량이 30% 이상, 50%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상기후에 대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농기자재 쪽 분야도 함께 발전이 돼야 되겠죠. 또 우리나라에서 한국 농업의 가장 또 당면한 이슈 중에 하나가 노동력 부족 현상입니다. 올해도 역시 우리 농업계에 필요한 외국인 노동 인력이 거의 9,000명가량 지금 저희가 추산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 올해 들어올 예정으로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4,500명 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족한 노동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은 앞으로 하고 싶은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특히나 이 개별농가, 가정농 같은 경우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1년 12달 그들을 고용해서
월급을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가족농, 두 내외가 하는 농업을 영위하는 이 가족농들은 자기 영농 규모에 맞게 이렇게 규모를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노동력 부족 현상을 또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농기자재 분야겠죠. 그래서 이 앞으로 농업을 땅이 뭐 넓다고 해서 이 땅에다가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계속 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이제는 적정 규모의 적합한 작목을 선택해서 농사를 짓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또 지금 생산 기술 발달이 아주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좀 전에 얘기했던 이상기후에 맞는 품종이라든가 농법, 또 기자재 이런 것들 많이 발전하고 있고요. 또 수확 후 저장 기술도 상당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여러 가지 노동력 대비해서 자동화 기자재도 상당히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 생산 기술을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빠르게 습득해 나가느냐, 어떻게 빠르게 이거를 현장에 적용을 하느냐, 이것도 우리가 FTA 극복을 위한 과제가 되겠죠.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 중 가장 큰 내용이 뭐냐면 소비 트렌드입니다. 이 마케팅에서는 농산물 마케팅에서 이 주체죠. 소비자, 즉 농산물을 소비하는 사람들, 소비자라고 합니다. 이 소비자가 어떻게 바뀌느냐를 우리들은 눈여겨봐야 됩니다. 지금 소비 트렌드 중에서 가장 주시해야 될 트렌드는요, 인구 변화입니다.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이 인구 변화인데, 현재 우리나라 전 국민 인구수가 이제 5천만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가구 수로 따지면은 1,733만 가구 정도 됩니다. 이 가구수가 훨씬 더 중요한 이유는요, 가구수에 따라서 농산물 소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변화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733만 가구 중에 주시해야 될 내용은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무려 48%를 넘어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는 1인 가구가 2인 가구를 앞서 있습니다. 자, 1인 가구와 2인 가구는 과연 식사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대부분 이 1인 가구, 2인 가구들은 식사를 나가서 집에서 해결을 안 하고 간단하게 외식 내지는 그 마트에서 파는 HMR이라고 있죠. 홈 밀 리플레이스먼이라는 그런 상품을 집에 갖고 와서 간단하게 해결을 합니다. 자, 이런 소비 트렌드가 변함으로 해서 이런 농산물 소비 형태가 바뀐다고 봐야 되는데요. 따라서 이 소비 트렌드 때문에 유통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이 외식 산업이 아주 커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농협이라든가 지역에 있는 유통 주체들은 이제 앞으로 이 외식 산업이라든가 이 HMR 시장에 대비한 유통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지금 해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수익 개방, 이상기후, 노동력 부족, 또 생산 기술의 변화, 소비 트렌드의 변화, 유통의 변화, 이 6가지 주제가 바로 한국 농업의 현황 중에서 가장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 주제가 아주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게 바로 시장인데요. 이 시장에서 이 변하고 있는 요인들을 잘 대처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농업 경영 내지는 마케팅 쪽에 공부를 많이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국 농업 현황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아 나가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요.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 농업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내놓기를 이 농업을 기업화시키자 이런 내용들 가지고 이제 화두를 던졌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농업인 가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전업농인 경우가 거의 20% 수준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나머지 80% 정도는 아주 소농, 가정농, 말하자면 그저 1헥타르도 안 되는 그런 조그만 농토를 가지고 조그만 소득을 올리는 이런 농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20% 전업농들은 사실은 앞으로 기업화돼야 되는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재에도 언급을 했지만 좀 더 이렇게 규모 있는 이 농업을 기업화시키기 위해서는 농업 투자가 필요한데요. 농업 투자의 3가지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투자를 위해서는 지금 뭐 몇 년 전부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지만 이 컨버전스, 바로 말해서 농업의 6차 산업화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1차 생산, 2차 가공, 3차 서비스, 관광 등 이런 그 분야들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이런 방식이 아니겠느냐. 기업화하려면 이런 6차 산업 쪽에서 통합을 해서 수직 계열, 수평 계열화를 시키면서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Economics of Scale이라고 지금 투자를 통한 농업의 규모화를 얘기합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80% 정도가 영세농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20%가 이제 전업농인데요. 이 전업농과 영세농의 정책은 물론 달라져야 되겠지만 지금 여기서 이 선도적인 기업농들이 앞서 나가면서 그 나머지 80%의 그 소농들을 끌 수 있는 이런 틀을 마련하려면 역시 이 농업에서도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규모화를 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마지막 그 투자 조건 중에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얘기는 글로벌라이제이션, 즉 그 세계화 부분입니다. 물론 이 세계화는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식품이나 식자재의 수출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 프랜차이즈가 해외에 진출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지금 식량 작업률이 22%까지 내려가 있는데요. 이 식량 작업률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해외 농업에 대한 투자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농업 투자의 3가지 조건을 살펴봤는데요. 농업도 사실 지금 굉장히 열악한 여건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요새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커지고 있죠. 그런데 이 엔터테인먼트 산업 자체도 2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충무로에서 영화를 만들거나 뭐 음반을 내거나 하여간 상당히 영세한 형태로 운영이 됐었는데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었던 계기가 바로 이런 산업화, 규모화, 글로벌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사례가 바로 은행나무 침대라는 영화를 통해서 그 창투사에서 대규모 투자를 함으로써 비로소 충무로에 있는 영화 산업도 이렇게 그 금융권에서 알아주는 황금알을 낳는 산업으로 다시 태어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래서 지금 농업 투자의 조건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 농업 투자를 하자면 사업 타당성 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제가 4년 전에 농식품 펀드 5호에서 컨설팅을 하면서 저희가 1년이면 거의
100개 정도 이상 되는 사업계획서를 읽어보면서 검토를 했는데요. 그 사업계획서 상의 내용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행하는 것이 바로 사업 비즈니스 타당성 검토입니다. 이 비즈니스 타당성 검토는 가장 중요한 항목이 4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항목은 바로 상품성입니다. 이 상품, 여러분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이나 농식품이나 이런 것들이 뛰어난 차별화와 기술과 품질을 갖고 있느냐, 이런 걸 봐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시장성입니다. 과연 이 새로운 상품들이 충분한 시장을 갖고 있고 그 시장에서 정말 경쟁도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는 이런 여건이냐 아니냐를 살펴봐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수익성을 봐야 되는데요. 아무리 상품이 뛰어나고 시장이 좋아도 수익이 안 난다면 사실 사업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상품성, 시장성, 수익성을 봐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안정성을 봐야 됩니다. 사업을 하려면 이 리스크를 줄이는 게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이 리스크를 줄이고 또 이 수익성을 굉장히 오랫동안 끌고 나갈 수 있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 이런 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타당성 검토에서는 상품성, 시장성, 수익성, 안정성, 이 4가지를 보게 됩니다. 제가 4년 전에 그 농식품 펀드에서 일할 때 들어왔던 그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중국에서 현재 500개 이상 지금 설치가 돼서 운영하고 있는 둥지 온실이라는 건데요. 그 둥지 온실을 한국에 지금 도입하려고 이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비즈니스를 검토하고 있었던 회사가 있었는데요. 자, 이 회사는 바로 이 둥지 온실을 도입하면서 확인해야 될 내용들이 바로 좀 전에 설명드렸던 4가지였습니다. 즉 상품성, 둥지 온실의 그 기술적인 면이 이제 아주 뛰어났고요. 그 둥지 온실이 지금 러시아에까지 수출이 돼서 그 20도 이상 혹한에서도 농작물을 생산하고 있어서 상품성, 즉 기술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서는 아주 좋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성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우리나라에는 한 번도 도입해 본 적이 없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아까 언급했던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둥지 온실이 꼭 필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이 전제를 갖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특히 강원도에 가면 고성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아주 유명한 데입니다. 바람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센 데인데 강원도 고성이라든가 제주도라든가 아니면 전라남도 진도 같은 데들은 이 하우스 농사를 크게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 날씨가 아주 험하기 때문에. 자, 이런 데에 이런 둥지 온실은 아주 적합한 시장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수익성 문제입니다. 또 수익성, 여기서 단위 면적당 나오는 생산량, 어떤 작목을 할 것이냐, 거기에 나오는 생산량, 이거를 팔았을 때 수익성, 이런 것들 다 따져봐야 되고요. 또 이런 그 둥지 온실 자체가 지금 투자 대비 자금이 충분하느냐, 더군다나 이걸 들여오면서 기술적인 문제의 재고, 이런 것들이 안정성이 있느냐, 이런 걸 따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4가지 비즈니스 타당성 검토를 새로 도입하는, 아직 도입이 되진 않았지만 중국에서 실용화된 둥지 온실을 통해서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